유형 두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 두 번째 내용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바탕으로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연관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계산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바로 에너지 크기는 HF라는 공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F가 진동수인데 3단원에 가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빛의 속력을 C라고 했을 때요. 자, 빛의 속력 C는 F 람다가 되겠습니다. 이 F 람다는 어떻게 써 나온 거냐면 빛의 속력은 일단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파동에서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t라고 표현하고 거리가 이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t분의 1을 우리가 f라고 표현해서 f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hf 대신에 쓰면 람다분의 c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빛의 색깔에 따라서 파장과 진동수를 구분을 하는데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가시광선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하고, 자,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은 짧아지고요. 짧아지고, 진동수는 어떻게 되죠? 네,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앞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인데요. 다른 모형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이제 주로 나오겠고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자체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모형이기 때문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이제 대부분 나오는 거고요. 자, 양자수, 여기 지금 잘못 나왔는데 n이라고 한번 해야 되겠죠.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 n이 양자수 1, 2, 3 이런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관계를 우리는 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A, B, C, D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 B, C에 의한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연속해서 빛이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선 스펙트럼은 빛이 방출되는 그 에너지 값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빛의 색깔이 선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그 빛을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1인 상태에 있는 어떤 전자가 n이 2인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빛을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죠. 이 흡수한 해당되는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그 에너지 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흡수됐기 때문에 색깔이 까맣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진동수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HF이기 때문에 어디가 에너지가 이제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B가 A보다 지금 에너지 크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B는 요만큼 올라갔고 A는 요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B의 에너지가 더 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진동수가 A보다 더 큰 게 되겠죠.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기억은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기억 상태가 지금 에너지가 가장 컸을 때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C가 지금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은 바로 C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D에서 방출되는, 자, D는 4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는 거죠. 이번에는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죠? 네,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 4 빼기 2, 1이 되겠죠. 그래서 2, 2에서 2, 1보다 어떻다? 네, 크겠죠. 네, 작다가 아니라 크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2021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써있지가 않은데요. 자, 적어볼게요. 2021년 9월에 나왔던 8번 문제입니다. 8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똑같이 6월과 마찬가지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그 준위 사이를 옮겨 다니는 전위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자,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A가 지금 빛을 이렇게 방출하는 상태고요. 자, B는 이렇게 방출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크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0.38에서 마이너스 0.38에서 마이너스 1.51로 떨어질 때 그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1에서 방출해서 마이너스 3.40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0.38 빼기 마이너스 1.51 계산하면 얼마죠? 네, 1.13만큼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 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산수 계산이니까 뭐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0이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1.89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쪽이 더 이제 지금 에너지 크기가 더 크잖아요. B에서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파장은 어떻게 했다? 더 짧다. 그러니까 A에서의 파장이 B에서의 파장보다 길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A하고 C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더 높은 상태에서 같은 3번 상태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뭐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A가 C보다 에너지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HF였잖아요. 진동수의 크기는 어떻다? 더 크다. 그러니까 A가 C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D에서 흡수되는, 자, 이번에 D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흡수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40에서 플러스 얼마를 흡수를 해야만이 마이너스 0.85가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모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40에서 0.85를 뺀 꼴이 되는 거네요. 자, 계산하니까 2.55가 되겠네요. 2.55 일렉트론 볼트이다. 네, 맞는 얘기다. 따라서 답은 5번인데 약간의 숫자 계산이 있었긴 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스펙트럼, 그 다음에 전자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는 문제들인데 내용 자체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문제가 되겠네요. 자, 수능 8번 문제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뭐 번호를 항상 고쯤에서 출제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긴 하네요. 자, 보호의 소속 원자모 이용해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T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B, C, D에서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C에 나타난 스펙트럼이다. 자, 기억은 C래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자, 에너지의 크기는 HF고 다시 이걸 다시 쓰면 H 람다분의 C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에 의한 것이 기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 A는 그러면 얼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지 이거 마찬가지 산수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51에서 더하기 얼마가 흡수돼야 마이너스 0.54가 되나요?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1.5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건 뭐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B하고 C를 보면 자, 더 높은 곳에서 같은 2번 상태로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자,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C잖아요. 그러니까 C가 B보다 진동수는 크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니은은 보니까 기억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바로 C였습니다. 그러면 C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가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즉 파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럼 얘는 D가 아니라 뭐다? B다 이거죠. 그럼 D는 어디일까요? D는 C보다 에너지가 더 큰 상태잖아요. 지금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 옆에 있는 얘가 바로 뭐다? D고 얘가 바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가 전자들이 전이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하고 얼마만큼 방출하는지 그때 에너지의 크기가 진동수의 관계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진동수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장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진동수와 파장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니까 선 스펙트럼에서의 그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되고 있고 유형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유형은 무조건 수능도 100% 출제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도 이런 유형으로 문제 공부를 쭉 하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유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물리2나 또는 화학에서 또 등장을 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그 내용이 이제 첨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물리1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형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